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쌓인 푸른을 말끔히 몰아내고 행운의 문을 활짝 열어줄 해바라기 풍수입니다. 오늘은 절대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은 물건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바로 오늘 풍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주고받은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친구에게 선물 하나 줬을 뿐인데 갑자기 일이 풀리지 않거나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에 흉한 기운을 부를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작은 행동들이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선물할 때나 받을 때 피해 가야 할 물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발, 식물, 그리고 애완동물이 포함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신발은 말 그대로 발을 상징합니다. 발이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죠. 그런데 이 신발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을 가져가게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신발은 내 인생의 기반이자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남에게 준다는 건 내 운명과 기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내 집의 발, 내 집의 기반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식물을 기르며 힐링을 즐기시죠?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집안의 기운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식물을 남에게 주는 일에는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 식물이 집안의 기운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식물을 남에게 준다는 건 마치 자신의 기운을 남에게 넘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키운 식물이 자라면서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다면 그 기운을 함께 나눠주게 되는 셈이죠.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처럼 함께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그저 반려동물이 아니라 집안의 중요한 일원으로 여겨집니다. 집안의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만약 이런 애완동물을 남에게 준다면 그건 집안의 한 식구를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만큼 집안의 기운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물건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의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건이 단순히 물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기운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풍수적으로 보면 물건은 그 주인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어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하는데요. 오래된 가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매일 그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 식탁 위에서는 수많은 대화가 오가고 기쁨과 슬픔이 섞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래된 가구는 단순히 가구가 아니라 그 주인의 삶의 흔적과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물건이에요.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그 가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식탁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히 가구 하나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할머니의 삶과 정성, 기운까지도 함께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런 오래된 가구들은 풍수적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사용자의 기운이 그 가구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나 받을 때 그 기운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가구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반대로 나쁜 기운이 담겨 있을 경우 그 기운이 새 주인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래된 책상을 물려받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친구가 오래된 책상을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책상은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던 것으로 그 책상 위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겁니다.
친구가 그 책상을 사용할 때 겪었던 수많은 감정과 경험들, 기쁨, 슬픔, 스트레스, 고단함이 고스란히 책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책상을 집에 들여놓는 순간 그 안에 남아있는 모든 감정과 에너지가 당신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만약 그 친구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거나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던 사람이라면 그 책상에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당신의 집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 책상에 긍정적인 기운이 담겨 있다면 당신에게 좋은 기운이 올 수도 있지만 풍수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기운에 대해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오래된 물건을 받을 때는 그 물건의 주인과 그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중 하나는 아내나 남편의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오래된 침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침대는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는 물건입니다. 그 침대 위에서 자라온 시간이 남편의 성장을 도왔고 남편의 인생 여정에 함께했던 물건이죠. 그런데 그 침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건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가정의 일부분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새로운 가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그 물건을 주는 행위가 가정의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변화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내가 결혼 전에 사용하던 오래된 거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거울은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바라보던 물건으로 그동안 그녀의 삶의 순간을 함께 했던 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건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내의 자아와 인생의 일부를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물건이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그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집안의 기운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래된 물건이나 가구는 그 물건에 담긴 기억과 감정, 그리고 기운까지도 함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주거나 받더라도 그 물건에 담긴 기운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가구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그 가구에 담긴 나쁜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어 당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물건들은 모자와 지갑입니다. 이 두 가지 물건들은 단순한 액세서리나 일상용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자는 명예를 상징하고 지갑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남에게 함부로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내 명예와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해석됩니다. 먼저 모자를 생각해 봅시다. 모자는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외적으로는 스타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하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모자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서 명예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모자는 권력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옛날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모자의 디자인과 형태가 달랐고 왕이나 고위직 관료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모자를 착용했죠. 이렇게 모자는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나누어주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 명예를 지켜야 할 물건을 타인에게 넘긴다는 건 그 명예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스스로 그 명예를 내어주는 것과도 같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그 모자에 담긴 자신의 기운과 명예를 함께 빌려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 모자를 쓰는 동안 그 친구는 당신이 가진 기운을 가져가게 되고 나중에 돌아온다고 해도 그 명예는 손상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나 특별한 기회를 앞두고 있다면 모자 같은 상징적 물건을 빌려주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우리가 돈을 보관하는 물건으로 풍수적으로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갑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내 재산과 운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갑 속에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기능 외에도 그 사람의 경제적 기운과 재물 운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지갑을 가족 외의 사람에게 주거나 받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만약 사용하던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건 그 지갑에 담긴 내 재물 운과 기운을 함께 넘겨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지갑을 물려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 자신의 지갑을 주는 건 마치 자신의 돈과 재산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 지갑을 받은 사람이 운 좋게 재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는 사람의 운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한 풍수에서 말하는 지갑의 색상이나 모양도 중요합니다. 지갑의 색상은 재물 운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선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지갑은 돈을 모으는 기운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금색이나 빨간색 지갑은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자와 지갑은 각각 명예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남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절대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중요한 시기나 경제적 운이 중요한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물건들은 부적, 칼, 시계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모두 풍수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전파하거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들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주거나 받는 일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물건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부적이나 주술적인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부적은 보호와 기운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이 부적이 담고 있는 기운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적은 그 주인에게 맞는 기운이 담겨야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를 타인에게 주거나 받으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기운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부적은 보호와 방어의 역할을 하지만 그 기운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반대로 흉한 운을 불러올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보호용 부적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 부적이 원래 주인에게 적합했던 기운은 새로운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적은 매우 개인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그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작용해 집안에 불안정한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술적인 물건은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매우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칼은 고대로부터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칼은 예리하게 두 개의 물체를 분리하거나 자르는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칼을 선물하거나 주고받는 것이 인연을 끊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칼을 주는 행위는 마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르고 그 인연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또한 칼은 공격성과 방어의 상징이기도 해서 타인에게 주면 그 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칼을 선물했다면 그 선물 자체가 무언가 불화나 다툼을 예고하는 듯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날카로운 물건은 상징적으로 관계를 자르거나 끊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주거나 받으면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거나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두와 시계입니다. 구두와 시계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주거나 받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에요. 먼저 구두는 우리가 매일 바닥을 밟고 다니는 물건으로 바닥과 닿는 만큼 더러운 기운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두는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 바닥을 통해 집 밖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을 모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를 남에게 주는 것은 그 더러운 기운을 함께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두는 상징적으로 이동을 의미하는데 구두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주거나 받는 것은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시계도 비슷한 이유로 풍수에서 금기시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 흐름을 측정하는 물건이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시계를 주는 것이 마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계가 시간을 재고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계를 남에게 주면 그 사람의 시간이 줄어들고 심지어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계는 특히 선물로 주고받으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지는 상황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풍수적 믿음은 단순한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시계를 선물하다는 표현이 죽음을 초래하다라는 뜻의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적, 칼, 구두, 시계와 같은 물건들은 각각 불길한 기운을 전파하거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이러한 물건들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나쁜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거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물건은 책과 유명한 사람이 사용한 가구입니다. 이 두 가지 물건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주거나 받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식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지식, 경험,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책일수록 그 속에는 책을 읽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함께 담겨 있어 그 책을 주고받는 일이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책을 선물하는 것은 그 책이 가진 의미와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러나 풍수에서는 책을 함부로 주거나 받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스승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할 때만이 그 책이 좋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해요. 스승에게 책을 주는 것은 스승의 지식과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뜻이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의 학문과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 책을 주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 책에 담긴 기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적 성취가 높은 교수님이나 존경하는 상사에게 고서나 전문적인 책을 선물하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책을 특별한 의미 없이 친구나 지인에게 준다면 그 책에 담긴 학문적 권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특히 책을 선물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사용한 가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풍수에서는 가구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닌 그 가구를 사용한 사람의 혼과 기운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집안이 오래된 고급 의자를 경매에서 구매한 후 그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 그 정치인이 권력의 정점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자가 들어온 후로 집안에서 원인 모를 불행이 연속되었고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가구를 받을 때 집안의 질서와 가족의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그런 가구를 집에 들이게 된다면 그 가구에 담긴 기운이 집안에 퍼져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가족의 화목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가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가구에 담긴 에너지가 집안의 기운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구를 들이기 전에 그 인물의 삶의 성격과 그 가구에 담긴 기운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죠. 결론적으로 책과 유명한 가구는 주거나 받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오늘은 풍수적으로 절대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지혜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나아가 가정의 행복과 번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물건을 주거나 받을 때 그 물건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기운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